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역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밝힌 수락 배경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할까요?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어제 이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당 창당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거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 가진 분들 만나야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게 돼서 한 장관 오는 26일에 국민의힘 전국이 의결 거치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공식 취임한 건 아니고요. 자,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있는 자리에서 이 한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 본 적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면서 이 한 후보자는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게 되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한 후보자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커 보입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 승리 이끌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정관계 개선에 한 후보자가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인데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이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고 또 한 후보자가 굉장히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당정관계에서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 향해서 쌍특검도 받자고 하고 대통령실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도 털어내서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범죄자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하는 게 검찰이라고 하는 게 국민 상식이고 또 공정한 것 아니냐라면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여론조사를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K-스탯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최근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 총사퇴하고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4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2%를 기록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30, 동의하지 않는다가 63%라서 반대 여론이 좀 높았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반대로 동의한다가 69, 동의하지 않는다가 24%로 찬성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도 흐름이 비슷한데
진보층에서 반대 의견이 57%로 더 많았고 보수층은 찬성 의견이 64%로 더 많았습니다. 중도층은 찬반 응답이 각각 47, 43%로 비슷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가 또 이게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런 통합 비대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 말에 대한 이재명 대표 입장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정책간담회를 위해서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 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죠? 네, 어제 656조 6천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19일 넘겨서 지각 처리했고요.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656조 9천억 원이었는데 4조 2천억 원 감액되고 3조 9천억 원이 증액돼서 총 656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2.8% 증가한 액수입니다.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다행이라고 밝혔고요.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 준수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평가에 공감하지 않는 거로 보이던데요. 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또 밝혀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OECD 35개국 회원국 경제 성적평가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자화자찬식의 인식 발언이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모두의 삶이 버거운 상태고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 만 늘고 있어서 고용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민생정책 마련해서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했어요.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쯔비시 중공업 또 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 측의 상고 기각하고 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 확정했습니다. 이 피해자들 모두 일본의 군수업체에서 강제 동원돼서 노역한 바가 있고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 자체가 권리 남용이다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천만 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봤을 텐데요. 자, 일본 정부 반응이 있었습니까?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명백하게 반하고 있어서 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항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도 입장을 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그리고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미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돼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과 절차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